안녕하십니까. 고려대학교 산업교육공학과 DSBA 연구실 석사과정 노건호입니다. 지금부터 Text Graph Transformer for Document Classification 논문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논문은 2020년에 EMNLP에 억셉된 논문입니다. 발표의 목차는 다음과 같이 일반적인 논문 리뷰 형식을 따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인트로덕션입니다. 본 연구는 그래프를 활용하여 텍스트 클래시피케이션을 수행하고자 한 연구로 본 논문이 발간되던 당시에는 이미 뉴스 필터링이나 스팸 디텍션과 같은 다양한 텍스트 클래시피케이션들이 현실에서도 활용되고 있었습니다. 특히 그래프 컨볼루셔널 네트워크가 발간된 이후 그래프를 NLP에 적용하는 것이 매우 활발하였습니다. 특히 코퍼스 내에서 반복하여 등장하는 단어를 글로벌하게 반영하는 데 그래프 기법이 특화되었기 때문에 텍스트 클래시피케이션에서 큰 관심을 받았고 대표적으로 아래의 두 논문이 그래프 컨볼루셔널 네트워크를 활용하여 발표되었습니다. 그러나 기존 연구들에서 활용하는 GNN 계열 모델의 경우에는 코퍼스가 커질수록 컴퓨테이셔널 코스트가 매우 커지기 때문에 대량 데이터로 확장이 어려웠으며 기존 연구들에서 텍스트 그래프를 구성할 때 문서 노드와 단어 노드를 동등하게 처리하여 그래프의 헤테로지니어티를 잘 반영하지 못했다는 약점이 존재하였습니다. 이러한 배경에서 본 연구는 그래프 샘플링을 통한 미니 배치 단위 학습을 통해 컴퓨테이셔널 코스트를 매우 감소시켜서 대량 코퍼스로 확장이 용이하게 하였으며 문서 노드와 단어 노드 각각을 학습하기 위한 별도의 모델을 함께 구성하여 헤테로지니어티를 보존하였습니다. 본격적인 연구 소개에 앞서서 백그라운드로 알고 가면 좋은 것들을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TF-IDF인데요. 아마 대부분 아실 것이기 때문에 가볍게 언급만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간단하게 말하면 해당 문서 내 단어의 등장 빈도인 TF와 특정 단어의 전체 문서의 등장 빈도인 IDF를 함께 활용하여서 한 문서 내 특정 단어의 의미를 표현하는 기법입니다. 다음으로 소개드릴 백그라운드는 페이지 랭크입니다. 페이지 랭크는 구글이 검색 결과를 보여주는 순서를 위해 개발한 알고리즘으로 웹페이지 사이의 관련도를 계산하는 데 활용됩니다. 다수의 웹페이지가 서로 링크를 통해 얽혀있는 상황에서 각 웹페이지로부터 서로에게 연결되는 링크의 수를 기준으로 관련도를 계산하게 됩니다. 구체적인 과정이 있지만 다음의 식에서 핵심만을 요약하면 특정한 페이지의 페이지 랭크 스코어는 다른 페이지에서 현재 페이지로 연결된 확률과 어느 정도 자유도를 위해 추가하는 덤핑 팩터로 계산이 됩니다. 다음은 그래프 뉴럴 네트워크의 전반적인 내용입니다. 일반적으로 그래프는 다음과 같이 노드를 의미하는 버텍스와 그 사이의 연결을 의미하는 엣지로 표현이 됩니다. GNN의 핵심은 반복적으로 이웃하는 노드의 정보를 결합하여 중심 노드의 레프레젠테이션을 표현하는 것인데요. 우리는 이 과정을 메시지 패싱이라고 합니다. 이 과정을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면 실제로 이웃의 정보를 받아오는 어그리게이트 부분과 받아온 이웃의 정보와 이전 시점 중심 노드의 레프레젠테이션을 결합하는 컴바인 부분으로 나뉘어집니다. 대부분의 GNN 구조가 이 과정을 동일하게 수행하며 애그리게이트와 컴바인이 어떤 계산으로 구성되냐에 따라 다음과 같이 다양한 GNN 모델이 되는 것입니다. 추가로 리드아웃은 메시지 패싱을 통해 각 노드의 레프레젠테이션을 얻은 후에 풀링 과정을 통해서 전체 그래프의 레프레젠테이션을 얻는 과정을 의미합니다. 그래프에 대해 추가로 말씀드릴 점은 호모지니어스와 헤테로지니어스 그래프입니다. 논문에서 텍스트 클래시피케이션을 다루는 그래프에 헤테로지니어스를 주요 쟁점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헤테로지니어스 그래프란 왼쪽에 보이는 호모지니어스 그래프 같은 경우는 그림을 보시면 모두 동일한 사람 그림의 노드들로 이루어진 그래프인데 우측을 보시면 사람과 문서가 섞여 있는 그래프인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전체 그래프의 노드가 동일한 성질의 노드들로만 구성되었을 때 호모지니어스 그래프라고 이야기하고 오른쪽과 같이 다양한 노드로 구성되어 있을 때는 헤테로지니어스 그래프라고 이야기합니다. 다음으로 WL 알고리즘입니다. 본 알고리즘은 그래프에서 각 노드가 구조적으로 수행하는 역할에 따라
해당 노드의 피처를 결정해주는 방식인데요. 예를 들어 왼쪽에 하나의 그래프를 봤을 때 제가 지금 표시하고 있는 빨간색으로 표시한 이 노드 같은 경우에는 이쪽에 4라고 쓰여 있는 하나의 노드에만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반면 파란색으로 표시된 이 노드는 연결이 5, 3, 1, 1이라고 쓰여 있는 4개의 노드와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이처럼 특정한 노드가 이웃과 연결되어 있는 형태에 따라서 각각의 노드가 그래프 상에서 서로 다른 구조적인 역할을 수행한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WL 알고리즘은 이를 통해 우측처럼 이 연결 구조를 통해서 각 노드의 특정한 코드를 할당해주는 알고리즘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본 논문에서는 이 WL 코드를 텍스트의 포지션 인베징처럼 활용을 합니다. 이 알고리즘 같은 경우에는 사실 추가적인 과정이 더 많이 있고 조금 복잡하여서 혹시 궁금하신 분은 제가 우측 상단에 링크에 똑같은 내용을 설명한 적이 있으니까 추가 설명이 필요하신 분은 본 영상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소개해드릴 백그라운드는 트랜스포머입니다. 특히 본 논문에서는 쿼리키 밸류의 개념을 그대로 가져와 사용하는데요. 대부분 알고 계실 테고 자세한 설명은 시간이 많이 소요되는 관계로 쿼리키 밸류에 대한 설명은 다음 장표를 통해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방법론을 소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체 모델의 과정입니다. 모델은 그래프 컨스트럭션, 그래프 샘플링, 텍스트 그래프 트랜스포머 순으로 진행이 되고요. 그 순서대로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그래프 컨스트럭션부터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노테이션부터 정리해보면 본 논문의 그래프는 다음과 같이 표현됩니다. 처음 백그라운드에서 설명드린 그래프가 하나의 버텍스와 엣지로 구성되었던 것과는 다르게 두 종류의 노드와 엣지로 구성된 것이 보입니다. 이는 문서와 단어를 함께 표현하는 헤테로지니어스한 그래프이기 때문이며 노드 각각은 다음과 같이 워드, 도큐멘트에 대한 것이며 엣지 또한 단어와 문서 사이, 단어와 단어 사이의 연결을 의미합니다. 그래프의 구성 요소가 다 정의되면 결국 그 그래프를 구성한다는 말은 노드 사이를 어떻게 연결할지로 결정이 되는데요. 두 종류의 엣지가 서로 다른 기준으로 연결이 됩니다. 먼저 단어와 문서 사이의 엣지는 문서에서의 단어 등장 빈도를 반영하기 위해 처음에 설명드린 TF-IDF를 계산하여 엣지로 활용하게 되고, 단어와 단어 사이는 조금 다르게 서로 다른 두 단어가 문서 내에서 지역적으로 얼마나 함께 등장하는지를 파악하기 위해 포인트와이즈 뮤추얼 인포메이션을 계산하여 엣지로 활용합니다. 이는 슬라이딩 윈도우를 통해 두 단어를 동시에 포함하는 윈도우의 수와 각 단어만 포함하는 윈도우의 수를 구하고 다음에 식으로 계산한 것입니다. 그래프를 다 만들었으니 이제 미니 배치 학습을 위한 샘플링을 수행할 차례입니다. 간단히 말하면 이전까지는 특정한 노드 학습을 위해 그래프 전체에 대한 메시지 패싱을 수행해야 했다면 이제는 학습하고자 하는 타겟 노드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줄 수 있는 핵심 노드들만로만 이루어진 서브 그래프에 대해서 이 작은 그래프에 대해서만 메시지 패싱을 수행해 학습하겠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과정을 통해 컴퓨테이셔널 코스트를 줄일 수 있다는 것은 바로 납득이 가는 이야기입니다만 어떻게 이렇게 중요한 노드들만 골라내는지가 핵심적일 것입니다. 본 연구에서는 앞서 소개드린 페이지 랭크 알고리즘을 응용해서 본 샘플링 과정을 수행하게 됩니다. 페이지 랭크 알고리즘은 특정한 노드의 스코어를 전혀 새로운 경로를 위한 덤플링 팩터와 다른 페이지에서 현재 페이지로 연결된 확률의 합으로 계산한다는 아이디어였습니다. 본 논문에서도 이를 차용해 다음과 같은 인접 행렬 계산식을 통해 인티메시 스코어를 산출을 합니다. 최종적으로는 그 인티메시 스코어를 기준으로 상위 K개의 노드를 선택해 서브 그래프를 산출하게 되는 것입니다. 본 논문은 문서 단어 노드의 헤테로지니어티를 보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각각을 타겟으로 하여 학습을 수행할 때 샘플링하는 방식에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문서 노드를 학습하는 경우는 단순히 해당 노드를 기준으로 계산한 인티메시 스코어를 통해 탑 K 단어 노드를 선택하고 그를 통해 서브 그래프를 결정하게 됩니다. 반면 단어 노드를 학습하는 경우에도 인티메시 스코어를 통해 탑 K개의 노드를 선택하는 것은 동일하나
서브 그래프에 포함될 단어 노드와 문서 노드의 비율을 결정해주는 과정이 추가됩니다. 이 비율은 현재 타겟 단어 노드에 연결된 워드 엣지의 수와 워드 더큐멘트 엣지의 수의 비율을 통해 다음과 같이 계산이 되며 결국 두 경우를 합하여 마찬가지로 총 K개로 구성된 서브 그래프를 완성하게 됩니다. 그래프를 만들고 학습을 위한 서브 그래프도 완성이 되었으니 이제 실제로 TG 트랜스포머를 통해 각 노드의 레프레젠테이션을 학습할 단계입니다. 헤테로지니어티를 보존하기 위해 타겟 노드가 도큐멘트 노드인 경우와 워드 노드인 경우 각각에 대해서 학습하는 두 개의 모델을 활용을 하고 총 D개의 트랜스포머 레이어를 활용하는 모델입니다. 다음은 실제로 그래프 트랜스포머 레이어 계산 과정입니다. 서브 그래프 배치에 대해 학습이 수행되며 D개의 트랜스포머 레이어마다 반복됩니다. HL이 L 시점의 노드 레프레젠테이션이라고 할 때 다음과 같이 이전 시점인 L-1 시점의 레프레젠테이션에 QKV 행렬을 곱해주는 것으로 쿼리키 밸류를 계산하게 됩니다. 여기서 이 QKV 행렬이 트랜스포머 레이어에서 학습하고자 하는 대상입니다. 이렇게 쿼리키 밸류가 계산이 되게 되면 다음부터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트랜스포머 과정과 동일하게 새로운 시점의 노드 레프레젠테이션을 계산하게 됩니다. 식을 보시면 쿼리와 키를 곱해서 얻은 어텐션 스코어에 밸류를 곱해주는 것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트랜스포머 레이어 계산 과정과 동일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여기서 추가적으로 생각해 볼 만한 점은 빨갛게 표시한 그래프 레지듀얼 텀입니다. 우리가 일반적인 딥러닝 모델에서도 레지듀얼 커넥션을 활용해 주듯이 여기서도 이 그래프 레지듀얼 텀을 추가하여 메시지 패싱이 반복되는 과정에서 지나치게 레프레젠테이션이 스무딩 되는 것을 방지합니다. 다음으로는 각 노드의 레프레젠테이션을 소프트맥스 해주는 것을 통해 클래시피케이션을 수행하게 되고 모든 타겟 노드에 대해서 크로스 엔트로피 로스를 계산하는 것을 통해서 최종적인 학습이 수행되게 됩니다. 이제 이렇게 구성한 모델에 대한 실험 결과를 공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으로는 메인 실험 장표입니다. 총 5개의 텍스트 클래시피케이션 데이터셋에 대해서 실험을 수행하였으며 일반적인 NLP 방식 3가지와 그래프를 활용한 베이스라인 모델 3가지의 결과를 함께 리포팅하였습니다. 결과를 요약하자면 논문에서 제안한 TG 트랜스포머가 가장 높은 성능을 보였으며 이전 그래프 연구에서는 컴퓨테이셔널 코스트 문제로 리포팅하기 어려웠던 대용량 데이터셋 IMPD YELP2014에서 특히 좋은 성능을 보였다는 것입니다. 여기 표에서 모델에 이제 별표가 나와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는데 이 별표 같은 경우에는 각 단어의 각 문서의 첫 레프레젠테이션을 이니시얼라이즈 하는 것을 글로벌 레프레젠테이션을 활용했다는 의미입니다. 추가적인 실험으로는 서브 그래프의 크기를 결정하는 K에 따른 성능 비교를 리포팅하였습니다. K가 증가할수록 지속적으로 모델의 성능이 증가하다가 옵티멀 수준을 넘으면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경향을 확인하였다고 합니다. 그러나 구체적인 수치를 밝히고 있지는 않습니다. 어블레이션 스터디로는 앞서 모델 구조에서 설명드린 헤테로지니어스 인코딩과 WL 스트럭처럴 인코딩이 성능 향상에 기여함을 확인했다고 하며 모델에서 노드 레프레젠테이션의 초기 값으로 글로브 임베딩을 활용하지 않고 랜덤 이니시얼라이즈 하는 경우에는 성능이 크게 하락하는 것을 확인하였다고 합니다. 또 본 논문의 목적이었던 도큐멘트, 워드 노드 각각에 대해서 모델을 학습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모델로 전체 노드를 학습하는 경우에도 성능 하락을 확인하였다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에폭당 학습 시간을 통해서 다른 그래프 계열의 모델들보다 이번에 제안한 TG 트랜스포머가 훨씬 더 적은 학습 시간을 소요하여 컴퓨테이셔널 코스트가 매우 적음을 또다시 확인하였다고 합니다. 이제 결론을 요약하고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 논문의 컨트리뷰션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그래프 샘플링을 통해 미니 배치 단위로 학습이 가능하게 하여 컴퓨테이셔널 코스트 문제를 완화하였다. 문서 노드와 단어 노드 각각을 학습하기 위한 별도의 모델을 함께 구성하여 헤테로지니어티를 보존하였다. 실험 결과
당시 5개의 데이터셋에서 소타 성능을 달성하였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모든 내용 공유드려서 발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